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37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장애인 기능으로 답하다. 2024년도 경기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김기호, 이하 장고협 경기지부, 가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하는 2024년도 경기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를 비롯한 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UNI센터,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등 도내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가구 제작, 귀금속공예 등 23개 직종과 경기도 자체 시범 직종인 보장구수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콘테스트 등 2개 직종을 포함하여 총 25개 직종에서 15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다. 또한 e스포츠에서는 11명의 선수들이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 김종진 학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이계천 본부장,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한홍구 원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내일은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김성애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김성천 지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이효성 지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류정진 지사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김양수 협회장,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한창경 관장, 성남시 한가람보호작업장 백형 위원장, 성남시 보호작업장 이운규 원장, 안양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강명선 원장,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강필수 센터장,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오창석 센터장,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오상균 교학처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전경만 과장 등 내빈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기호 경기도지부장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과 대회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드리며 올해 대회에서도 선수 모두가 향상된 기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9월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도 경기도 기능인의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경기 결과 자체 시범 직종을 포함해 금상 24명, 은상 23명, 동상 20명 총 67명이 입상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상금, 정규 직종 금 50만원, 은 30만원, 동 20번지만원, 시범 직종 및 레저 생활기술 직종 금 30만원, 은 20만원, 동 10번지만원, 이 지급된다. 특히 경기도는 대회 입상자들을 격려하고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격려금, 정규 직종 금상 8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시범 직종 및 레저 생활기술 직종 금상 60만원, 은상 40만원, 동상 20만원, 을 지원하고 있다. 입상자 특전으로는 입상일로부터 2년간 일부 직종의 기능사 실기 시험이 면제되며 금상 입상자에게는 다가오는 9월 청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41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지역 내 우수한 기능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고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장애인 맞춤형 의류 리폼 서비스 사업 실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센터장 강인합, 이하 센터, 가 장애인을 위한 의류 리폼 서비스 사업을 이를 발표했다. 의복은 신체를 보호하고 외모를 꾸미는 필수 요소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옷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장애인들은 자신의 취향과 신체 기능에 맞는 옷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센터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의류 리폼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진행한 시범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 35명에게 의류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인원을 확대하여 총 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상의 2종, 셔츠, 맨투맨, 과하의 2종, 청바지, 스커트으로 총 4종이다. 이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리폼을 희망하거나 의류 착탈에 시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대면 상담 평가를 통해 리폼 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류 리폼 서비스의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보조기기를 통한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연구개발, 보조기기 관리,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시작.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 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 6월 물결표 쌓인 11월, 간 4개 지역,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 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 인원도 120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렸다. 개인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 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하였다. 개인 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 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 서비스 외 발달재활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 비율 별표 사인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00여 명을 8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월부터 65세 미만 상위 등급 3 물결표 쌓인 7급 국가보훈 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위 등급 3 물결표 쌓인 7급 국가보훈 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위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위 등급 3 물결표 쌓인 7급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 원 775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위 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 가사 활동, 이동 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하여 안내할 예정으로 상위 등급 3 물결표 쌓인 7급 국가보훈 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최병원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 개선을 통해 3 물결표 쌓인 7급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 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위 국가보훈 대상자의 일상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